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고도원의 책 읽어 드림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밑줄 긋은 부분을 여러분께 낭송해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긋은 밑줄과 제가 긋은 밑줄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해도 제가 읽어 드리는 걸 통해서 새롭게 다가오는 구절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은 짧은 시간에 좋은 책 한 권을 통째로 읽는 것 같은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혹시 잠이 잘 오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 책 읽어 드림의 시간을 권유해 드립니다. 편안히 들으시다가 잠이 다가오면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마 단잠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좋은 꿈을 꿀 수도 있겠죠. 서문부터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책을 어른에게 바친 것에 대하여 어린이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바이다. 나에게는 용서받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 어른은 위로를 받아야 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나는 그 어른의 어린 시절에 이 책을 바치고 싶다. 어른들이란 어느 누구든지 반드시 어린 시절을 한 번은 거쳤기 때문이다.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 고장을 일으켰을 때까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진실을 이야기할 만한 상대를 찾지 못하고 혼자 살아왔다. 그때 비행기 엔진에 무언가 이상이 생겼다. 그 당시에는 기계기사나 승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작업을 나 혼자서 해볼 계획이었다. 그것은 나에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다. 나에게는 겨우 일주일 정도로 유지할 수 있는 물 외에는 가진 것이 없었다. 첫날 저녁, 나는 사람이 사는 곳으로부터 수만리 떨어진 사막에서 잠이 들었다. 그런데 새벽녘이 되어 신비한 어린 목소리에 잠이 깨었다. 내가 얼마나 놀랐겠는지 상상이 되겠지? 그 어린 목소리가 이렇게 말했다. 저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뭐? 양 한 마리만 그려달라니까요. 나는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런데 너 지금 거기서 뭘 하고 있니? 그러자 그 아이는 마치 매우 중대한 일이나 되는 듯이 조용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했다. 저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사람이 가슴이 막힐 정도의 신비스러운 일을 당하면 쉽게 거역하지 못하는 법이다. 나는 주머니에서 한 장의 종이와 만년필을 꺼내들었다. 꼬마 친구야, 넌 어디서 왔니? 어디에서 사는지 말해봐. 내가 그려준 양을 어디로 데려갈 거야? 잠시 생각한 그가 대답했다. 그래, 아저씨가 준 상자를 밤에 양의 집으로 쓰면 안성 맞춤이겠어요. 나는 어린 왕자가 소옥성 B612라는 별에서 살았다는 것에 대한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를 알고 있다. 이 소옥성은 1909년 터키의 한 천문학자의 망원경에 한 번 보여졌을 뿐이다. 당시 그것을 발견한 천문학자는 국제천문학교에서 신빙성 있는 증명을 해보였다. 그러나 한 명도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내가 소옥성 B612호에 대하여 이렇게 세밀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정확한 번호까지 밝히는 것은 모두 어른들을 위해서이다. 모든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갓사귄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어른들은 가장 중요한 것에는 관심이 없다. 예를 들면 그 친구의 목소리가 어떠니, 좋아하는 놀이는 무엇이라고 하든, 나비 수집에 흥미가 있지 않니? 라는 등의 질문을 하는 어른은 한 명도 없는 것이다. 그들이 묻는 것은 나이가 몇이냐, 형제는 몇이나 되느냐,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느냐, 아버지는 얼마나 많은 수입을 올리니 등의 질문뿐이다.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무엇보다 슬픈 일이다. 모두가 다 옛 친구를 가졌던 것도 아니다. 나중에 나도 또한 숫자만을 중요시하는 어른으로 변할지도 모른다. 나도 아마 어른들과 비슷하게 되어버린 모양이다.
나도 많이 늙었다는 거실이다. 오 어린 왕자여, 나는 이렇게 해서 너의 쓸쓸하고 자그마한 생활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다. 너는 석양 무렵의 고요함의 감상 외에는 오랫동안 오락이라는 것을 가질 수 없었지. 나는 석양 무렵의 풍경을 참 좋아해. 같이 해 지는 걸 보러 가. 그렇지만 기다려야지. 뭘?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어느 날 나는 해 지는 것을 44번이나 볼 수 있었어.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다시 말을 이었다. 너도 알 거야. 외로움을 느낄 때 나는 해 지는 걸 보고 싶어. 그럼 44번이나 해 지는 것을 보던 날, 넌 그토록 외로웠니? 그러나 어린 왕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했고 어디를 가야 그의 상처난 마음이 아물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눈물의 나라란 그렇듯 신비한 것이다. 어느 날 어린 왕자는 나에게 속마음 이야기를 했다. 꽃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말아야 할 걸 그랬어. 꽃이 하는 말을 들어서는 안 돼. 꽃이라는 것은 보면서 향기만 맡으면 되는 거야. 그는 계속해서 마음속 비밀을 털어놓았다. 정말 난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 꽃의 말로서 판단하지 말고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옳았어. 그 꽃은 나에게 향기를 풍겨 주었을 뿐 아니라 마음까지 밝고 쾌활하게 해 주었지. 난 절대 도망하지 않았어야 돼. 대단치 않은 그 심술 뒤에는 깊은 애정이 깃들어 있다는 걸 깨달았어야 하는 건데 그랬어. 꽃들은 무슨 덩어리이거든. 하지만 꽃들은 사랑해 줄 줄 알아야 한다는 걸 깨닫기엔 너무 어렸어. 물론이에요. 나는 당신을 좋아해요. 하고 꽃은 말했다. 나한테도 잘못이 있었지만 당신은 그걸 전혀 깨닫지 못했죠. 그건 그토록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도 나와 마찬가지로 어리석었어요. 부디 행복하세요. 그 고깔은 그만두세요. 이젠 필요 없어요. 어린 왕자의 별은 소옥성 325호, 326호, 327호, 328호, 329호, 330호의 방향에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우선 일할 수 있는 것도 찾고 지식도 넓힐 목적으로 이 별들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별에는 왕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 왕은 불그스름한 색깔의 천과 단비털로 만든 옷을 입고 아주 단조로우면서도 위험 있어 보이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아, 천민이 한 명 들어왔구나. 어린 왕자를 발견한 왕은 소리쳤다. 어린 왕자는 전에 결코 나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볼까 하고 혼자서 생각했다. 그는 왕에게 있어서는 세상이 몹시 단순하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 왕은 절대 군주일 뿐만 아니라 전 우주를 지배하는 임금님이었던 것이다. 저 별들은 모두 전하의 명령에 순종한단 말입니까? 물론이다. 모두 바로 순종하지. 짐은 거역을 용납하지 않노라. 왕이 말을 했다. 어린 왕자는 왕의 이러한 권력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에게도 이러한 권력이 있다면 의자를 여기저기로 움직이지 않고도 서양 무렵의 광경을 하루에 44번뿐만 아니라 72번, 100번, 200번까지라도 구경할 수 있었을 텐데. 생각하던 어린 왕자는 자기가 살다가 떠나온 작은 별에 대한 서글픈 추억이 떠올라 용기를 다해 임금님께 한 가지 간청을 드렸다. 해지는 광경의 감상을 원합니다. 친절을 베풀어 주세요. 해가 지도록 한 번만 명령을 내려주세요. 두 번째로 찾아간 별에는 한 허풍쟁이가 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이상한 모자를 쓰고 계시군요. 하고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인사하기 위한 거지.
사람들이 나에게 가채를 보낼 때 거기에 답례하기 위한 거란다. 그렇지만 불행히도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다. 어린 왕자는 곧바로 그 별을 떠났다. 여행을 하는 동안 어린 왕자는 어른들이란 정말로 이상한 것 투성이야 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 다음에 별에는 술꾼이 살고 있었다. 아저씨, 거기서 뭘 하시죠? 하고 어린 왕자는 술꾼에게 물었다. 그는 빈 병 한 무더기와 가득 채워진 병 한 무더기를 앞에 놓고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술을 마시지. 몹시 침통한 표정으로 그가 대답했다. 술은 왜 마시나요? 잊어버리기 위해서야. 잊어야 할 게 무언데요? 부끄러운 것을 잊어버리려고.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데요? 술을 마시는 게 부끄러워서 그렇단다. 난처한 상황에 처한 어린 왕자는 그만 그 별을 떠났다. 네 번째 별에는 장사하는 사람 상인이 살고 있었다. 이 상인은 너무 바쁜 나머지 어린 왕자가 왔는데도 고개조차 들어보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담뱃불이 꺼졌어요. 하고 어린 왕자가 말했다. 셋에다가 둘을 합하면 다섯, 다시 다섯에다 일곱을 합하면 열둘, 열둘에다 셋을 합하면 열다섯, 안녕? 열다섯에다 일곱을 합하면 스물둘, 스물둘에 여섯을 합하면 스물여덟. 불 붙일 시간조차 없구나. 다섯 번째 별은 참으로 이상했다. 그건 가장 작은 별이었다. 가로등 하나와 점등이니 한 사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전부였다. 어린 왕자는 집도 없고 사람도 없는 하늘 한 구석의 별에 가로등과 점등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는 생각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어리석을지도 몰라. 그러나 임금님이나 허풍쟁이나 상인이나 술꾼보다 어리석지는 않겠지. 적어도 그가 하는 일에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가 하는 가로등 켜는 일은 하나의 별, 하나의 꽃을 더 생각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가로등을 끄면 꽃이나 별을 잠재우는 것과 같아. 아주 아름다운 직업이야. 아름다움으로 그건 진정으로 유망한 일이지. 여섯 번째 별은 지난 그것보다 10배나 더 큰 별이었다. 거기에는 엄청나게 큰 책을 집필하고 있는 한 노신사가 살고 있었다. 여기서 무엇을 하세요? 하고 어린 왕자가 질문했다. 나는 지리학자야. 지리학자는 말을 시작했다. 지리책은 모든 책을 망라하여 가장 중요한 책이란다. 결코 시대에 뒤지는 일이 없지. 산이 그 위치를 옮긴다는 것은 몹시 희귀한 일이지. 대양에 물이 마른다는 사실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우리는 변함없는 영원한 것만 기록한단다. 화산이 불을 품고 안 품고는 그리 중대한 문제가 아니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산이야. 산은 변함이 없으니까. 하고 지리학자는 말했다. 일곱 번째로 찾은 별은 지구였다. 지구는 시시한 별이 아니다. 거기에는 111명의 왕, 7,000명의 지리학자, 90만 명의 상인과 750만 명의 술꾼, 3억 1,100만 명의 허풍쟁이. 다시 말해서 거기 20억이나 되는 어른이 살고 있는 것이다. 지구의 크기가 얼마나 거대한 것인가는 전기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6대주 전체를 통틀어 46만 2,511명이나 되는 점등인의 무리를 두어야 했었다는 간단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짐작이 가능할 것이다. 지구에 다다른 어린 왕자는 처음 사람을 전혀 볼 수 없는 데 놀랐다. 별을 잘못 찾아왔나 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달빛 색깔을 한 고리 하나가 모래 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다. 안녕?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어린 왕자는 말을 걸었다. 안녕? 하고 뱀이 대답했다. 내가 떨어진 곳이 무슨 별이지? 하고 어린 왕자가 물었다. 지구야. 아프리카라는 곳이지. 아, 그런데 지구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니? 여기는 사막이야. 사막에는 사람이 살지 않아. 하지만 지구는 크단다. 하고 뱀이 말했다. 돌 위에 앉아 하늘을 쳐다보며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각자의 빛을 찾기 위해서 빛을 바라고 있을 거야. 내 별을 봐.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어. 그러나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는가. 아름다운 별을 가졌구나. 그런데 무엇하러 여긴 왔니? 하고 뱀이 물었다. 난 어떤 꽃과 문제가 생겨서 그랬어.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응, 그래. 그들은 한동안 침묵했다. 사람들은 어디 있지? 사막에선 좀 고독하구나. 마침내 어린 왕자가 먼저 말을 꺼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고독한 건 역시 마찬가지야. 어린 왕자는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그의 기억 속에 있는 산이란 겨우 그의 무릎밖에 차지 않는 새 화산뿐이었다. 그는 사화산을 의자 대용으로 쓰고 있었다. 어린 왕자는 이런 생각을 했다. 이렇게 높은 산이니까 지구와 사람들을 한눈에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그에게 보이는 것은 뾰족하게 솟아오른 산봉우리가 전부였다. 안녕. 어린 왕자는 무턱대고 인사했다. 그러자 안녕, 안녕, 안녕 하고 메아리가 대답했다. 너는 누구니? 어린 왕자가 말하자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니? 하고 메아리가 대답했다. 나하고 친구하자. 난 외롭다. 어린 왕자가 다시 말하자. 난 외롭다. 난 외롭다. 난 외롭다. 메아리가 똑같은 대답을 했다. 마침내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괴상스런 별이로군. 아주 메마르고 뾰족하고 각박함으로 온통 뒤덮였어. 더군다나 사람들은 상상력이라곤 없어서 남의 말만 되풀이하고 내 집은 꽃이 하나 있었지만 항상 먼저 말을 걸었는데 바로 그때 한 마리의 여우가 나타났다. 안녕. 여우가 말했다. 안녕. 어린 왕자는 겸손하게 대답하면서 돌아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여기야 여기 사과나무 밑에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넌 누구니? 무척 예쁘구나 하고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난 여우라고 해. 그 여우가 대답했다. 이리 와. 함께 놀게. 난 지금 굉장히 외로워. 어린 왕자가 제안하듯 말했다. 난 너와 같이 놀 수가 없단다. 습관이 되지 않았거든. 하고 여우가 대답했다. 여우는 말을 그치고 한참 동안 어린 왕자를 들여다보다가 제발 내가 습관이 되게 해다오 하고 말했다. 좋아. 그러나 나는 시간이 충분치 않아. 난 친구를 찾아야 하고 알아야 할 일들이 많으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습관이 된 것 외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법이야. 사람들은 이제 무얼 알 시간조차 갖지 않아. 그들은 가게에서 완성된 물건을 산단 말이야. 그러나 친구를 파는 가게는 없으니까 사람들은 친구가 없게 되었지. 친구를 원하거든 날 습관이 되게 하면 돼. 하고 여우가 말했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 끈기 있게 참아야지. 처음에는 나에게서 좀 멀리 떨어져 풀밭에 앉아 있어. 내가 곁눈질로 너를 볼 테니까 입을 다물고 있어. 말이란 오해의 원천이 되니까. 그러나 매일 조금씩 가까이 앉아. 이튿날 어린 왕자는 다시 왔다. 그러자 여우가 말했다. 정해진 시간에 왔으면 더 좋을 텐데. 가령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행복함은 더해지지. 4시가 되면 벌써 안절부절을 못하고 걱정이 될 거야. 어린 왕자는 다시 장미꽃들을 보러 갔다. 그는 꽃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내 장미꽃하고 닮지 않았어. 너희들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도 너희들을 길들인 사람이 없고 너희들도 길들인 사람이 없어. 너희들은 길들이기 전의 여우와 흡사해. 내 여우도 다른 수많은 여우와 다름없는 여우였어. 하지만 내 친구로 변한 다음부터 지금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여우가 되었지. 말을 들은 장미꽃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어린 왕자는 계속해서 말했다. 아름다운 너희들임이 사실이지만 속이 텅 비었어. 너희들을 위해서 죽음으로 희생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야. 물론 내 장미꽃도 일상 지나치는 행인들은 너희들과 유사하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나 그 꽃 하나만으로도 너희들 모두보다 훨씬 중요해. 그건 내가 물을 주고 유리 고가를 씌워주고 바람막이로 바람을 막아준 꽃이니까. 나는 그 장미꽃을 위해서 곤충까지 제거해 주었지. 나비를 위해 2서너 마리는 남겨두었지만. 그리고 그 꽃이 원망하는 소리나 뽐내는 소리나 침묵과 불평까지도 다 들어주었으니까. 그건 나의 장미꽃이었기 때문이야. 말을 마친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로 되돌아갔다. 잘 있어. 하고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잘 가. 내 비밀을 말해야지. 아주 간단한 거지만. 마음으로 보아야 하는 거야. 근본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란다. 여우가 말했다. 근본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다. 하고 어린 왕자는 확실히 기억하기 위해 따라 말했다. 내가 너희 장미꽃에게 소비한 시간 때문에 내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하게 된 거야. 내가 내 장미꽃에게 소비한 시간 때문에. 어린 왕자는 이 말을 잊지 않으려고 되풀이 말했다. 사람들은 이 진리를 잊어버렸어. 하지만 넌 그것을 잊으면 곤란해. 내가 길들인 것에 대한 책임감은 언제나 느껴야 해. 너는 내 장미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해. 나는 내 장미꽃에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어린 왕자는 이 말을 기억에 남기기 위해 되풀이 말했다. 안녕. 어린 왕자가 인사하자 안녕 하고 상인이 대답했다. 이 상인은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알약을 파는 사람이었다. 일주일에 한 알씩만 복용하면 갈증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아저씨는 왜 이 약을 팔죠? 하고 어린 왕자가 묻자 많은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이야. 일주일에 53분이란 시간이 절약된다. 그럼 그 53분으로 무엇을 하나요? 무엇이든 자기가 원하는 걸 하지. 나에게 53분이란 시간이 주어진다면 우물가로 천천히 걸어갈 텐데. 어린 왕자는 혼자서 이런 생각을 했다. 사막에서 비행기 고장 사고가 난 지 8일째 되는 날이었다. 어린 왕자가 나에게 말했다. 친구야, 여우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 왜? 우린 목이 말라. 죽게 될 테니까. 몇 시간인가를 아무 말 없이 걷고 나니 해는 넘어가고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심한 갈증으로 열에 들떠있던 나는 별들을 꿈길에서 보는 듯 했다. 그는 피로해져서 주저앉았다. 나도 그의 곁에 털썩 주저앉았다. 잠시 후에 그가 말했다. 별들은 아름다워. 그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꽃들 때문이야. 달빛을 받고 있는 주름진 모래 언덕을 바라보았다. 사막도 아름다워. 하고 어린 왕자는 덧붙였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나는 항상 사막을 사랑스러워했다. 모래 언덕 위에 앉아 있노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는 무언가가 빛나는 것이다.
사막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어딘가에 숨어 있는 무엇 때문이야. 하고 어린 왕자가 말했다. 옳다. 집이건 별이건 사막이건 그 아름다운 모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오늘 밤이면 꼭 1년이 돼. 내 별은 내가 작년에 떨어졌던 바로 그 자리에 오게 되지. 얘야, 뱀이니 약속이니 별이니 하는 이야기는 한갓 나쁜 꿈에 지나지 않아. 그러나 그는 내 말에는 답변하지 않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물론이야. 꽃도 마찬가지야. 어느 별에 있는 꽃을 좋아하게 되면 밤에 하늘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아늑함을 느끼지. 어느 별이나 다 꽃이 피어 있으니까. 물론이지. 물도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내게 마시라고 준 물은 도르래와 밧줄 때문에 음악 같았어. 기억나지? 참 맛이 좋은 물이었어. 물론이지. 밤이 되거든 별을 바라봐.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줄 수가 없어. 그게 더 낫지. 내 별은 아저씨에게 수많은 별 중에 하나가 될 거야. 그래서 아저씨는 별을 바라보는 걸 좋아하게 될 거고 모든 별들은 아저씨와 친숙해질 거야. 그리고 난 아저씨에게 한 가지 선물을 주고 가겠어. 어린 왕자가 가볍게 웃었다. 아, 어린 왕자야. 난 내 웃음소리가 좋아. 내가 주는 선물이 바로 이거야. 물도 마찬가지야. 그게 무슨 말이니? 사람은 여러 별을 보지만 모두 다른 의미가 있어. 말하자면 여행하는 사람에게 있어 별은 길잡이가 될 거야. 다른 사람에겐 하늘에서 볼 수 있는 작은 빛의 의미일 뿐이고 학자들에겐 별들이 수수께끼가 될 것이며 상인들에게는 금으로 보일 거야. 그렇지만 별들은 말이 없어. 그러니까 아저씨는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별을 가지게 될 거야. 어떤 의미지? 내가 별들 중에 어느 하나에서 살고 있고 아저씨는 밤이 되면 하늘을 쳐다보게 될 것이며 내가 그 별 중에 하나에서 미소 지으면 아저씨에게는 모든 별들이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러면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을 갖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어린 왕자는 또 웃었다. 사람에겐 언제나 서글픔이 가시게 되어 있으니까 서글픔이 가신 다음에는 아저씨는 나와 사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할 거야. 아저씨는 영원히 내 친구로 있을 거고 나와 같이 웃고 싶어 할 거야. 가끔씩은 우연히 창문을 열 때도 있을 거고. 나는 꼼짝을 할 수가 없었다. 그의 발목에서 노란 빛이 반짝하고 빛났다. 그는 잠시 동안 못 박힌 듯 그대로 서 있었다. 그는 큰 소리도 치지 않았다. 그는 나무가 넘어지듯 조용히 쓰러졌다. 모래바닥이므로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이미 6년 전의 일이다. 나는 아직까지 결코 이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 나와 다시 상면하게 된 동료들은 내가 살아서 돌아온 것을 무척 기뻐했다. 나는 슬펐지만 그들에게는 피곤해 라고만 말했다. 지금은 슬픔이 좀 가라앉아 진정되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라앉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렇지만 나는 어린 왕자가 자기 별로 다시 돌아간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아침녘이 되어 돌아보니 그의 모습이 사라졌던 것이다. 그렇게 무거운 몸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밤이 되면 나는 별들의 정담 듣기를 참 좋아한다.
그것은 5억 개의 방울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내가 어린 왕자에게 그려준 양의 굴레에다 달아주어야 할 가죽끈을 깜빡했던 것이다. 어린 왕자는 그 양에게 굴레를 맬 수가 없었으리라. 그래서 나는 곰곰 생각했다. 그의 별에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양이 꽃을 먹어버릴지도 몰라. 잠시 후 또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그럴 리가 없어. 어린 왕자는 매일 밤마다 꽃에 유리고가를 씌우고 무척 주의해서 양을 지킬 테니까. 이런 생각으로 나는 행복해질 수 있었다. 전체 별들이 조용히 미소 짓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 커다란 수수께끼이다. 역시 어린 왕자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나 나에게나 우리가 알지 못한 양이 어디선가 장미꽃을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세상이 온통 달라지는 것이다. 하늘을 쳐다보라. 그리고 질문하라. 양이 꽃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것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어른들은 그것이 얼마나 중대한가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